네, 안녕하십니까. 제 6주차. 이번에는 육장 기생충 질환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옛날 말이긴 해요. 요즘도 뭐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학생들 보시면은 기생충에 관련해서 뭐 그런 게 있었어 하는 정도로 옛날 말이긴 합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장 안에서 기생한다는 그 벌레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는 있지만은 옛날에 물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과거에 이제 막 그런 이제 시골 시장 바닥에서 구충제를 판매하는 이제 그때는 이제 약사라고 하는 것을 좀 낮춰 부르는 약쟁이라고 했어요. 약쟁이가 이제 구충제를 판매한다고 어떤 어린아이의 학문을 보여주면서 직접 아기를 어디서 이렇게 섭외를 해오나 봐요. 해갖고 뭐 이게 그 학문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구충제를 많이 팔았다는 말도 있었어요. 한 7, 80%가 구충에 이게 그 기생충에 많이 감염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물이라고도 하는 건데 기생충 하게 되면 뭐 좋은 단어로 쓰진 않아요. 최근 뭐 영화 제목으로도 나와 있고 어디 기생한다는 얘기죠. 숙주에서 기생을 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붙어살이 사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조사한 것을 보게 되면은 1949년 정도에 보게 되면은 한 뭐 이래저래 하게 되면 80% 정도 기생충 뭐 이게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뭐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80% 정도 뭐 적게는 30%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1972년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80% 정도를 내외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이네요. 이때는 오히려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한 1%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전 역사는 이제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더 심했었겠죠. 6.25 전후죠? 70년대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뭐 제가 결핵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결핵 같은 경우도 이제 사망률 1위로 잡혔을 때가 70년대였고 여전히 이제 기생충 감염률도 가장 높았을 때가 70년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못 먹고 못 살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욕실이라고 하나요? 욕실.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화장실? 지금도 화장실이라고 하는 건데 욕실은 화장실하고 같이 이제 겸용으로 쓰는 곳을 얘기하긴 하는데 화장실 그전에는 이제 이 칠판 써도 되나요? 변소라고 혹시 아세요? 변소? 알긴 알죠. 네, 지금도 시골에 일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시골도 다 이제 양변기로 좀 바꾸고 있는 추세라서 변소라고 하게 되면은 분변을 인분이 있는 곳을 이제 모아놨다가 그것을 이제 뭐 비료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서 많이 이제 조금 감염될 수 있는 우려가 심해져. 손을 씻는다든지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예방 방법이 손을 씻어도 흐르는 물에 씻는. 그러니까 세수대에다 퍼서 이렇게 세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흐르는 물에 좀 씻곤 하죠. 위생적인 게 많이 철저가 됐고 위생 철저가 됐고 변소와 관련된 거 하면은 뭐 파리, 그쵸? 모기는 이제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파리 같은 거 해서 좀 이제 서로 이렇게 기생충이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 몸속에 그 알을 낳아서 충란이라고 하죠. 충란. 벌레충 알란 해갖고 벌레가 알을 낳아서 몸속에서 기생을 해갖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농촌하고 도시가 있다면 어디서 더 많이 걸릴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지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왔잖아요. 1차 산업은 어업, 농업 같은 경우고 생산 자체를 하는 거고 2차 산업은 제조하는 거죠. 3차 산업은 서비스인데 사실 8, 90%가 지금 다 3차 산업으로 오다 보니까 농촌이라든지 뭐 어촌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1차 산업이 사람이 좀 주로 사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걸리는 경우 없었어요. 저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건데 수백 년 전 얘기죠. 수백 년 전에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이제 체변 봉투라고 있어요. 체변 봉투. 오늘의 숙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지금 집이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체변 봉투가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술술술 나올 겁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체변 봉투를 나눠줘요. 간장을 시켜서.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이제 종이 봉투인데 이 안에 비닐이 이만한 게 또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변을 받아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수거를 하느냐? 보통 또 반장을 또 시켜요. 가끔 체육부장인데 중고등학교 때는 체육부장, 초등학교 저 때 국민학교였어서 옛날 뭐 수백 년 전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담임 선생님이 체변 봉투를 나눠주면서 야, 변 받아와. 그러면은 뭐 한 반에 여러분들 뭐 물어봤더니 한 반에 뭐 40명, 30 몇 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때 당시 2배였어요. 66명. 좀 어렸을 때 기억을 잘하는 편이라 66명이 딱 앉아 있다가 이제 담아오는 거예요. 실내화 주머니도 들고 오고 해서 하면은 이제 막 온통 뭐 냄새가 새죠. 이게 이제 비닐에다가 싸서 여기다가 불을 붙여갖고 막아갖고 오라고 하지만 그런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요. 뭐 종류와 양이 뭐 좀 다르죠. 밥 먹고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될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들으시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내용물을 보건소에다 보내는 것 같아요. 학교장의 이름으로 보건소장에게 보내면 보건소 안에서 이것을 검사하고 난 뒤 그 다음에 이제 구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이런 기생충이 있는지 결과를 학교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각 반 담임 선생님한테 결과물이 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꼭 이상하게 꼭 60여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걸려요. 그러면은 따로 상담실에 불러서 아니면 교무실에 불러서 조용히 얘기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또 그 얘기해요. 야 누구누구 나와 홍길순이 뭐 이런 식으로 여학생 남학생 그런 것도 없어요. 나와. 약도 또 엄청 많아요. 한 뭐 10알 정도? 7, 8알 정도? 그 다음에 저 뒤에 주전자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먹어! 또 이래요. 뭐 애들 다 쳐다보죠. 인권 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애들 다 쳐다보는데 그게 먹어집니까? 한 번 더 먹어? 안 생겼잖아? 물만 삼키죠? 한꺼번에 약 먹을 때 먹어보신 기억이 있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구충제를 먹으라고 홍보는 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이제 위생 철저가 되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더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구충제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는다고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기생충 질환 관련돼서 이제 원인 제가 설명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원인 뭐 환경 불량, 식생활 습관, 분변의 비료화, 비위생적인 생활, 비위생적인 영농 방법 등등이 이제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적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현재 개선 요인 2019년이나 2020년이나 뭐 최근 얘기할게요. 일단은 경제 수준이 좀 향상됐죠. 경제 수준이 향상됐다는 것은 소득이 좀 증가를 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사실 경제 수준 향상과 관련된 것은 학력 성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 다 대학생이잖아요. 저 때는 2명 중에 1명이 대학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얘기죠. 그 전 저 윗세대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가고 8, 9명은 못 갔다고 해요. 지금은 어때요? 10명 중에 11명이 가죠? 10명 중 10명이 다 가요. 가냐 안 가냐지 가냐 못 가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여러분들 고학력입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경제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위생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이 된다는 얘기죠. 환경이 개선됐죠. 환경 개선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1차 예방에도 들어가다시피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게 완전히 더 개관이 돼 있었죠. 돼버렸죠, 지금은. 예전에는 하수도 처리하는 것도 뭐 이렇게 과학적이지 못해갖고 그냥 뭐 개천, 하천 같은 데 막 흘려보내고 폐수도 좀 심해졌고 그런 것도 요인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습관 변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보건교육의 일종인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렇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벗고 씻고 먹고 쉬고 자고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자마자 옷도 안 벗은 상태로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습관 변화라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손 씻기 행태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이제 목도 많이 하시고 욕실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씻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도 돼 있고 먹을 때도 손 씻고 하는 게 잘 되어 있다는 거 그런 거 설명드린 거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죠. 뭐 변수라고 했던 거 화장실 전에 이게 계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는 올해 와서는 아주 이제 이런 것이 확실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적이 있었나 봐 이렇게 되죠. 더 미래가 되면은 지금의 생활 행태에 대해서도 예전엔 뭐 욕실에서 그랬나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기생충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뭐 책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회충증, 구충, 요충, 사상충에서 선충류라고 하는 건데 장에서 보통 기생을 하고 회충 같은 경우는 뭐 40cm까지도 길이가 있대요. 장에서 그러면 징그럽죠? 뭐 뱀도 아니고 뭐 지렁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요충, 사상충, 요충, 사상충 중등 보게 되면 10cm 정도 뭐 길이가 있다고 하는 건데 얇고 가느다라고 길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흡충류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 많이 나오던 것이 간 흡충이 있고 폐 흡충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간에 기생하고 폐에 기생을 해요. 근데 이것을 학생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간 한번 그려볼게요. 간 이렇게 생겼죠? 간 그쵸? 간 요 보세요. 간 요 뭡니까 이거? 물고기 닮았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민물고기를 생식하면 생식이라고 써야지 뭐 생식하면은 간 흡충증이 걸릴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폐 흡충증은 사람 폐가 어떻게 생겼어요? 폐 이렇게 생겼죠? 폐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가 이게 그 가재 발 앞에 이렇게 보여져. 가재 발 앞발 가재 발 탱탱 있잖아요. 이게 개구리 왕눈이 보게 되면 가재가 에헤헤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은 폐흡충증이다. 폐흡충증 가재 개를 생식하면 걸릴 수 있는 것이 폐흡충증이다. 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유구조충하고 무구조충이 있어요. 유구조충, 무구조충 무슨 뜻이냐? 이게 구자가 입구자예요. 입구자. 제가 유리하게 쓸 수 있는 한문. 입구, 그쵸? 근데 입이 있다, 입이 없다. 그래서 입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이제 갈고리 모양이에요. 갈고리 모양. 갈고리. 그래 갈고리 조충이라고도 해요. 입이 뭐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갈고리 조충이고 무구조충 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촌충이라고 해요. 민촌충. 없다고. 민문이 할 때 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고기를 드실 때 소고기가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이 순간부터는 돼지고기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있을 유자니까 맛이 있다 해갖고 유구조충 돼지 고기 생식하는 경우 무구조충은 소고기 고기를 생식하게 되면은 걸릴 수 있는 기생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외우는 방법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조리 있게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자격증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은 뭐 공무원 시험도 있는데 이런 걸 외울 게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한번 노력해서 개발해봤습니다. 사실 기생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저도 뭐 이쯤 설명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기생충 질환 관리는 끝마치도록 하고 5분 뒤에 다음 또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끝.